네, 그러면 이어서 네트워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부분은 일단 WPAN 쪽하고 이쪽인데 먼저 간단히 토픽 목록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WPAN 쪽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블루투스 쪽하고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 5.0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 이제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기술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NFV, 비콘, 징, 와이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기출되는 그 와이어리스 이 선 이쪽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그 통신 기술인데 이쪽들을 이제 좀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동통신 기술들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 이게 보통 빔포밍, 고밀도 뭐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5G 쪽의 기술들에서 이제 발전돼 가지고 사용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뭐다라고는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LTE 쪽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5G로 갔기 때문에 LTE 쪽 관련된 이제 토픽들이 많이 이제 안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토픽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토픽 기본적인 기술들이 5G에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뭔지 이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PSLTE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최근에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현재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고, 5G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OE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기술사 쪽에서 자주 출제되는 토픽이라서 많이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망 중립성, 이거는 이제 최근 이제 이슈하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EU 쪽에서 이제 망 중립성에 대한 이제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좀 참조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N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면접 기출에 이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CDN은 중요하죠. CDN도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이쪽 중요합니다. 이쪽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ISM 밴드입니다. ISM 밴드라고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어떤 산업이나 과학, 의료 분야에서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한 공용 주파수 대역을 ISM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산업 쪽에서는 이런 902, 뭐 과학에는 이렇게 2.4, 2.5GHz, 의학에는 뭐 5.7, 5.8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ISM 밴드가 뭔지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좀 중요합니다.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좀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블루투스 1.0에서부터 2.0, 3.0, 4.0, 이제 5.0까지 어떻게 발전이 됐고, 주요 속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블루투스 BLE라고 해서 블루투스 4.0에서 약간 이제 낮은 성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IoT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가장 큰 거는 이제 저전력 소모가 적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저비용으로 하고, 얘는 그러기 때문에 저전력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택이 약간 좀 두 가지 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듀얼 모드하고 싱글 모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BLE는 싱글 모드로 스택이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블루투스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쪽은 듀얼 모드입니다. 그래서 싱글 모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단방향성으로 진행이 되고 저전력, 에너지는 이제 적게 소모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가시고요. 위로 올라가서 네트워크에서 스택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도나 뭐 이런 것들 어떤 프로토콜을 물어보면은 스택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스택을 그리셔야 되고, 특히 컴시움 쪽에서는 스택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을 꼭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주요한 것들 보면은 이제 블루투스 쪽에서는 그 GATT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 포맷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GAP 디바이스끼리 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GMP, 그 다음에 SMP, 시큐리티, 보안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떤 속성, ATT 속성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L2CA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멀티플렉서를 위해서 그 링크를 거는 컨트롤러예요. 그렇게 일단은 요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절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스캔 쪽을 하고, 스캐닝 된 거를 이용해서 연결을 수립을 한다, 커넥트를 하는 거, 이런 과정으로 보통 블루투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블루투스하고 BLE하고 비교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BLE 쪽은 상대적으로 전송 속도가 약간 좀 느립니다. 그 대신 좀 더 이제 전력을 소모가 적기 때문에 IoT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버전별 비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듀얼 모드고, BLE는 싱글 모드라는 거, 요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메쉬 기술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소스에서 이제 데이터가 오면은 이거를 맨 처음에 릴레이가 1을 받아가지고 얘가 얘하고 연결된 릴레이 2, 릴레이 3 쪽에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얘 각각이 릴레이 2하고 릴레이 3가 자기하고 연결된 나머지들한테 다시 재전송을 해요. 그리고 릴레이 4가 이제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얘가 다시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플로딩 메쉬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4.0 같은 경우에는 IoT 지원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0인데 5.0은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5.0. 5.0의 가장 거는 여기 있죠. 248. 전송 속도가 2배 늘어났고, 그 다음에 범위가 4배,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효율이 8배 늘어났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메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넓은 범위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네. 추가된 것들, 기술들. SAM이라고 해서 우리가 블루투스가 2.4GHz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블루투스 이제 딴 것들, 블루투스를 이제 여러 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간섭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나 뭐 마우스 연결하고 키보드 연결하고 대부분 이제 블루투스로 많이 연결을 요즘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간섭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들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고, 애드버타이징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채널이 혼잡한 경우나 뭐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했을 때 점유하는 시간이,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점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고, 아키텍처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블루투스의 동작은 펍 서브 방식이라고 얘기해서, 어떠한 블루투스 이제 발행을 하면은 이 각각이 구독을
서브스크립터를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퍼블리셔에서 어떤 데이터 전송을 하고 그 구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 전달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1달러에 좀 간단히 쓸 수 있을 정도의 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건 좀 읽어보시면 되고, 블루투스하고 보통 이제 직급이하고, 그 다음에 UWB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암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 UWB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 초광대역 주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3.1, 10.6 이런 큰 광대역 주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 그 110메가, 뭐 좀 더 많이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UWB라고 얘기하고요. 얘의 표준은 802.15.3A입니다. 그리고 곡기 이제 WPAN 기술들 간의 비교들, 블루투스, UWB, 그 다음에 직급이. 그래서 이거를 1불 참아유, 그 다음에 4지라고 외웠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 이제 표준까지 얘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표준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주요 주파수가 뭐가 있는지 요런 게 차별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가 뭐고 표준이 뭐고 그 다음에 전송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런 것들을 작성해 줄 수 있는 게 차별화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은 이런 거 주파수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 그림을 어떻게 이쁘게 그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속으로 전력을 이제 전송하는 그런 무선 통신 전송 기술인데 되게 상대적으로 근거리예요. 10에서 뭐 75m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얘는 주파수는 약간 좀 나라마다 약간 틀려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틀린데 일단은 얘는 표준이 802.15.4라는 거. 4지 할 때 4지 직급이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홈 구축을 할 때 좀 이 직급이 같은 경우에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제 와이파이 지원되는 뭐 전구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기기들 이런 것들에서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뭐 물론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하지만은 얘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얘는 그 구조가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스타형, 메쉬형, 클러스터,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알고 가시고 스타는 뭐 별 모양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메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네트워크 구성하고 이거들을 다시 퍼뜨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하는 직급이가 이제 구성하는 구성도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얘가 그 점차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얘가 다른 네트워크가 엔드 유저가 디바이스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요는 그냥 어떤 요 특징하고 한 줄 정도 쓸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스택까지 많이들 외우시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스택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NFV 같은 경우에는 10cm 이내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그런 통신 기술이고요. NF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핸드폰에 많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뭐 카드 결제나 이런 때 많이 하고 뭐 버스 탈 때나 이런 때 많이 활용하는 게 보통 NFC 이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근거리에서 어떤 리더기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리더기의 근거리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도가 되어 있고요. 얘가 작동 모드가 동작 당시 뭐 능동형, 수동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어떤 자체적인 전원을 공급을 지원을 하냐, 지원 안 하냐, 요 차이가 이제 가장 크고요. 그렇게 보시고 얘가 예전에 한번 기출이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물어봤었던 모드가 동작 모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동작 모드가 뭐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보통 그 NFC의 동작 모드거든요. 그 카드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 리더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핸드폰이나 디바이스를 대면은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카드 리더기라고 얘기하고요. 리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통 이제 광고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광고판이나 뭐 이런 벽면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면은 그 NFC 이제 이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대면은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 보통 이제 리드라이트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피어-투-피어 방식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1대1 P2P 통신 이걸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P2P 이제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NFC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P2P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